확실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기관과 외국인도 매도 행렬에 동참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건데요. 여기에는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역시 대부분이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전자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또 통신업, 제조업, 의약품, 서비스업 등도 하락했습니다. 네, 반면 전기가스업, 운수장비, 의료 정밀은 상승했는데요. 한편 코스닥 역시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셀트리온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한 이외 종목들은 다소 강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이제 말씀하셨듯이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었다. 그리고 오늘 장세 역시 지금까지의 그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는 장이 아니었나. 오늘 장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조정장이 좀 나와줄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장으로 보시고 무리하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상 그 추석 명절 전에도 그렇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다가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단기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그 흐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석 명절 이전에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을 해 주었다가 다시금 이걸 이제 반납하면서 반등을 해 주었는데 이 반등하는 지수에 취해서 투자자분들이 야, 이제는 정말 지수가 반등을 주고 살아나는구나. 이제 정말 수익 볼 수 있겠다. 계좌 손실 봤던 거 지금 장에서 좀 복구할 수 있겠다. 이게 신 좀 내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조정장이 이어지거나 어려운 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이런 타이밍을 주의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와줬다 싶으면 거기쯤에서 이제 조정 구간이 있어준다. 단기적으로 한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내 포트 한 번씩 검토하시면서 지금은 뭘 이제 결정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한번 익절할 종목들은 익절해주고 홀딩할 종목들 말 그대로 한번 눌림을 주더라도 더 갈 만한 강한 종목들은 가지고 가지만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슈나 테마가 죽어줄 것 같고 앞으로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반등을 주기는 어려운 종목인 것 같다 하는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홀딩을 하셔야 되는 종목들은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기서 좀 힘이 떨어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수익권이든지 아니면 뭐 손실 구간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이어지던 상승장 후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리한 매매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속에서는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되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오늘은 총 5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아주 큰 오름세를 나타낸 소리바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바다는 지난달 삼성전자의 음원 서비스인 삼성뮤직의 음원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한번 강세를 나타낸 적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유로 좀 포착이 됐을까요? 네, 일단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슈로 어느 정도 그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소리바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종목을 이슈를 보고 이제 왜 올라갔나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법 검색식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오늘은 제가 장인 포착 시스템이라는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평선 돌파 매매법은 언제나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힘든 장에서도 버텨나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매매법이라면 이 장애 포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강한 종목들
포착되는 종목들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말 그대로 이슈도 이슈지만 오늘 장에서 주인공이 될 만한 종목들, 추가적 단기적인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을 포착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포착된 종목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하루 만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더 나아가서 장중 단타라든지 스캘핑 매매가 가능한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은 당일 매매로 완료를 하신다거나 장이 끝난 이후에 예를 들면 뭐 2시 반 이후에 아니면 뭐 3시 이후에 포착된 종목들은 다음 거래 뭐 내일이나 아니면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그렇게 노려보시는 매매가 훨씬 더 효율적이시겠다. 오전장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장중 단타 단기 매매, 그리고 오후장 이후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다음 거래일, 뭐 다음 날이나 월요일까지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소리바다라는 종목은 오늘 아침에 포착된 종목이죠. 제가 방금 전에 오후장에 포착된 종목은 다음 거래일, 뭐 다음 날까지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포착이 되었다. 9시 17분쯤에 이제 포착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9시 17분이 대략 이제 이 정도 부근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착이 되고 나서 회원들 이 매매를 진행하실 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포착이 되었구나. 17분에 포착이 되었네. 검색식에 이제 포착된 시간이 뜨기 때문에 17분에 포착이 됐구나. 한 5분 정도 안에는 급등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횡보를 해주고 있으면 매수를 해주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높게 큰 수익을 단기간에 노려볼 수 있는 매매법, 이 검색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겠다. 지금 보시면은 채 10분이 되지도 않는 시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검색식을 사용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한 3% 정도 수익권을 노리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높게 잡으시면 5%, 뭐 더 나아가면 더 큰 수익까지도 노려보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3% 정도 수익권을 노리는 그런 검색식이기 때문에 포착이 된 이후에 종목을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은 뭐 포착되자마자 매수를 하셨다면 그 상태에서 매수가 대비 3%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알아서 차익 실현이 되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런 단기 급등 종목들은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미리미리 매도를 걸어놔서 3% 수익 알차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검색기를 통해서 매매할 때는 3% 정도의 수익률을 챙기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전장에 포착이 됐을 때는 장중에, 또 오후장에 포착이 됐을 때는 다음 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토목건설 개발업체인 이화공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이 주가가 좀 강세를 나타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던 종목이고 이화공영뿐만이 아니라 뭐 자연과 환경, 뭐 다른 여타 종목들도 마찬가지. 이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뭐 복구를 해나가야 한다 해가지고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이화공영 같이 관련 종목들이 세게 한번 시세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테마성으로 가는 거고 정부 이슈 따라서 올라갔던 종목이니만큼 이슈가 좀 죽고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과 환경, 뭐 여타 다른 종목들하고 4대강 관련 종목으로서 묶여서 나오는데 이화공영이 간다 하면은 뭐 자연과 환경이랑 같이 이제 세트를 보셔도 좋겠고 일단 이화공영 같은 경우가 세게 오늘 올라가 줬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여기 이제 21선과 61선을 돌파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상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냐면 야, 지금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었는데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었는데 이 정도면 좀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오늘 급등을 하기 전까지 저점을 이제 이었을 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여기 가장 천천히 움직이는 이 121선 말 그대로 이 121선뿐만이 아니라 61선과 21선이 모두 크로스되는 요런 지점 이동평균선이 크로스되는 지점들을 공략을 기준으로 해서 보셨을 때 이렇게 지금 저점 대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제 이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고점을 달성하기 전에 이제 출발점이었던 요 차트 시작 부근에서 오늘까지의 선을 오늘 거래일이 이제 이어졌던 곳까지 선을 이으시면은 목표가를 한 요 정도까지 잡고 가면은 상당히 이제 꾸준한 이제 수익률을 달성해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점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었지만 역시 테마성이고 반짝하고 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로 공략을 하고 오래 가져가는 매매로 중기나 장기 이렇게 좀 오래 가져가는 매매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고 단기적인 접근으로 알차게 이제 수익을 노리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제 뭐 내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아니면 뭐 수요일 전 그 정도까지만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 더 이제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위험도가 확실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화공영 테마에 의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늘 가장 늦은 시각에 포착된 한국전자금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어떤 이유로 포착이 됐을까요? 네, 일단 뭐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지금 이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의 강의 주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늘의 강의 주제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도 이슈지만 최근 이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이 키오스크 산업. 키오스크 산업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ATM 기계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요새 이제 뭐 영화관 가시면은 굳이 이제 뭐 창구 가가지고 예매 티켓을 끊지 않더라도 영화 티켓을 끊지 않더라도 그 자동화 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뭐 터치 스크린에다가 입력하고 영화 티켓을 출력하는 이런 뭐 결제를 자동으로 해주는 무인 자동화 기기 시스템 이런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는 게 키오스크 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이 산업이 올라가는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자금융을 상당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전자금융이 지금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뭐 명절 이벤트도 있었고 고점 대비해서 121선까지 떨어진 적이 최근 몇 달간 굉장히 뭐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이후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을 좀 그만 공략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121선까지 추락을 한다. 많이 떨어져 봐야 61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던 종목들이 처음 이제 종목이 상승세를 막 출발하던 요 시점 요 시점에서 이제 그 이후로 봤을 때 61선까지 떨어진 적은 있어도 다시 한번 상승해서 다시 21선 지지받고 또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61선이 아니라 121선까지 떨어져 주었네. 이렇게 염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종목들, 안정적인 그 주가 상승을 이어오던 종목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21선과 61선이 교차하는 지점, 그리고 121선이 어느 정도 가까워오는 지점에서 121선까지 주가가 떨어져 줬다. 그런데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오늘 보시면은 한국전자금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뭐 큰 폭으로 상승은 하진 않았지만 10%대로 상승을 해준 만큼 오늘 한국전자금융은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었구나.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률 그리고 더 가져갔을 때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 키오스크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은 단기적으로 뭐 장중 단타라든지
뭐 1거래일 정도 보는 매매, 뭐 종가 매매 이런 거에 더 어울리는 검색식이긴 하지만 이 종목만큼은 좀 더 산업뿐만 아니라 기업도 우수하기 때문에 더 가져가서 중기적인 측면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색에 포착된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만 이 한국전자금융만큼은 예외적으로 이 키오스크 사업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뭐 앞서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이야기 오늘 강의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전문가님 한 번 더 강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한국전자금융 이 종목과도 관계가 깊은 키오스크 산업에 대해서 오늘 강의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화장품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린 방송 이후에 뭐 종목들을 공략하셨거나 투자에 이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뭐 집에서 빵빠레를 울리시지 않으셨을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진 않았지만 뭐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종목들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방송을 보러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만한 그 산업과 종목 역시도 투자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강의를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강의 방송에서 또 집중하시고 눈 초롱초롱하게 노트하고 펜 준비하신 다음에 강의 내용도 적으시고 이렇게 키오스크 산업에 대해서 같이 공략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키오스크 산업에 대한 꼼꼼한 강의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스크린 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그리고 강의를 준비해온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알고 보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친숙한 산업, 바로 키오스크 산업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 키오스크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내 계좌를 좀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고민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분석할 만한 업종들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산업,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준비해 왔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화장품 관련 산업들 종목만큼이나 높은 수익률을 노려보면서 같이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13일 금요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 사드 그 한중 통화 스와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 방송을 해드렸고 거기에서 유독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화장품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바로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 가고 20% 이상 급등하고 정확히 제가 여기 제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거래일 만에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 지금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이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모든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준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제 방송을 보시고 이 시크릿 노트 방송을 보시고 투자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언을 통해서 역시 화장품 관련 종목이 나도 눈여겨봤는데 아직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남아있구나 이렇게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고 종목을 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단기적인 접근으로라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신 분들은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끝내 놓으시고 남은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화장품 관련 종목이 상승했던 것만큼 오늘 강의 방송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주제를 가져왔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키오스크 산업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은 업종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 역시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측되는 종목이니까 오늘 방송 집중하셔가지고 종목과 산업 왜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있는지 어떻게 종목 공략해야 되는지 앞으로 장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꼼꼼하게 짚어서 필기하시고 적어가시고 투자에 도움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오스크 산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강의 방송 시작하겠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은 키오스크 산업이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 산업이 도대체 뭐지? 키오스크 산업 이게 벌써 단어부터가 생소하셔가지고 그 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키오스크 산업이라는 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려운 산업이 아니고 벌써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녹아있는 산업입니다. 보시면 여기 ATM기가 있는데 여러 이제 뭐 IBK뿐만이 아니라 뭐 NH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이제 ATM기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요 ATM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게 키오스크 산업입니다. CD기나 ATM기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무인 자동화기기 뭐 결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 영화관이나 요새는 요식업종에서도 이런 그 무인 자동화기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ATM 기기들 여기 이제 산업 관련해 가지고 키오스크 산업이라고 하면 그 ATM 기기 그 사업 영위하는데 CD기 그 사업하는 그 사업체 영위하는 그런 산업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사업 분야가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요새는 ATM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무인 자동화 기기가 인공지능,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많이 녹아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뭐 식당을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럼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 또는 아니면은 뭐 이제 카페를 가더라도 그렇고 뭐 영화관을 가더라도 그렇고 이 키오스크 산업 말 그대로 무인 자동화 기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지금 뭐 앞으로 발전이 있을까 이걸 의심한다는 거는 글쎄요 타이밍을 잡는 게 문제지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ATM 기기 사업을 통해서 이 키오스크 산업이 한동안 좀 주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ATM 기기가 적재적소에 말 그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제 ATM 기기가 있어야 되고 보통 편의점에 ATM 기기가 많은데 솔직히 이제 요새 지어지는 편의점의 ATM 기기는 대다수 이미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ATM 기기는 이제 있을 때는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이 좀 주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2013년 이후로도 계속해서 꾸준한 그 사업 성장률을 기록해오고 있고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요거를 안정적인 매출을 이제 달성해가면서 새롭게 이제 그 새로운 매출처로서 이 사업이 확장하는 기회로 삼은 게 뭐냐면은 요식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페라든지 뭐 맥도날드, 영화관 이런 데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이 화면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햄버거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햄버거가 보이는데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맥도날드를 정말 오랜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야, 이 맥도날드가 예전에 아니랬는데 제가 오랜만에 갔더니 맥도날드를 점원한테 딱 가서 저 이 버거 하나 주세요. 이거 치즈 들어간 거, 베이컨 들어간 거 이 버거 주문하겠습니다 했더니 저쪽에 가서 자동화 기기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점원들이 야, 이게 원래 식당을 가면은 점원들이 이게 음식을 갖다 주고 주문을 받고 이게 정상인데 이 맥도날드라는 이 그 기업은 우리가 직접 가서 주문하고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이 서비스의 개념을 혁신을 일으킨 기업인데 야, 이제는 주문까지도 알아서 해가지고 표 끊어오라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기술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인 자동화 기기가 이 요식업종에도 상당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은 뭐 맥도날드를 가지고 맥도날드에 있는 이 무인 자동화 기기 요거를 사진을 이제 들고 나왔지만 우리가 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해보면은 영화관에도 지금 없는 데가 없지. 티켓 끊는데 무인 자동화 기기 뭐 CGV를 가도 있고 뭐 롯데시네마 뭐 웬만한 브랜드 영화관은 다 있기 때문에 자동화 기기에서 난 점원 기다리기 힘들다. 번호표 뽑아가지고 영화 티켓 뽑기 난 귀찮다.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다 이제 자동화 기기로 줄 설 필요 없이 내 번호 기다렸다가 티켓 끊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냥 바로바로 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차를 탈 때도 그렇고 기차를 타러 가서도 우리가 그 줄을 길게 기다려가지고 표를 끊을 필요 없이 자동화 기기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제가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제가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인데 제가 새로 생긴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바로 오늘 마치고 이제 커피를 한잔 하려고 카페를 방문을 했는데 새로 생긴 데가 있길래 딱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어떤 그 단어에 이끌려서 들어갔냐면 아메리카노 800원. 야, 이게 요새 브랜드 있는 그 커피들이 아무리 싸도 브랜드가 없어도 2,000원은 하는데 800원? 요즘같이 이렇게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800원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딱 그 카페를 방문하고 아, 이래서 800원이구나 라는 걸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왜 800원일까요? 바로 키오스크 산업이 녹아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인 자동화 기기, 우리가 직접 카드를 꽂고 결제할 수 있는 그 무인 자동화 기기가 있었고 거기서 아메리카노 주문하고 번호표가 딱 자동으로 나오면 요거 번호표 기다렸다 가서 커피를 받아오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직원이 몇 명이냐?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인 자동화 기기를 괜히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기 한 대만 설치를 해놓으면 굳이 내가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직원을 많이 채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거는 최근 이제 정부의 정책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여기에다 불을 지핀 게 뭐냐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우리 이제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혹은 이 정도 최저임금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 키오스크 산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그럼 사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겠네? 그럼 사람을 들써야겠네? 내가 이 인건비 들이고 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인건비를 줄여야지. 사람을 들 뽑고 3명 뽑을 거 1명 뽑고 주문 받고 결제 도와주는 점원을 없앤 대신에 바로 이 무인 자동화 기기에 한 대만 딱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알아서 결제할 수 있게끔 대신에 커피값은 파격적으로 할인해 주겠다. 아무리 싸도 2,000원 하던 커피를 800원으로 대폭 인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 정책을 내세워서 소비자들을 오히려 끌어들이고 좀 더 이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이제 사장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좀 더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일자리가 상당히 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거는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키오스크 산업이 이렇게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녹아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솔직히 이 지금 카페에 가면 우리가 항상 이제 상상하던 카페의 그림은 제가 조금 옛날 카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요새 신세대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카페 이미지는 이제 대학생 그 여대생들의 그 아르바이트 선호도 1순위가 바로 카페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이제 외모 보고 예쁘고 잘생긴 직원들 뽑아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일 시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그 예쁘고 잘생긴 점원이 있던 그 카페가 아니라 이제는 무인 자동화 기기가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카페가 지금 우리 실생활에 이미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카페는 대부분이 이런 무인 자동화 기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음식점도 물론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기계 한 대 놓고 음식점, 카페, 영화관, 뭐 다양한 곳에서 이 키오스크 산업이 발전을 할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쌀국수 집에도 한번 갔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번호표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정책 공약을 내걸었는데 키오스크 산업이 지금 발전을 안 할래야, 기대감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키오스크 산업이 지금까지 ATM 기기 관련 산업 정도로만 치부돼서 상당히 기대감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없었는데 이제 이 키오스크 산업이 우리 일상생활에 다시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요거를 이제 염두하신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모두가 야, 이 키오스크 산업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물론 상승할 것이고 우리는 오늘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오스크 관련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키오스크 산업이 그렇게 좋다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까? 요게 이제 포커싱이 맞춰진 그 논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키오스크 관련 산업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무엇이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제시해 온 종목들이 바로 키오스크 관련 산업인데 아직은 키오스크 관련 산업이 적극적으로 장에 말 그대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이 테마 관련 종목들을 잡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이 같은 섹터와 테마로 분류된 종목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을 때 일제히 상승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9월 29일 계속해서 떨어지고만 있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합니다. 언제? 바로 9월 29일에. 그때 제가 정확히 그걸 캐치해냈고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제가 거기서 캐치해서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실제로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일제히 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기만 하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관련 한 가지 테마나 이슈로 함께 묶인 종목들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 첫 번째 타이밍, 그 첫날을 기다리셨다가 그때 공략을 하시면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키오스크 산업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종목들이 하나 차례차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동반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자, 일단 제가 여기 화면에 제시해드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매일매일 장을 이제 이제 장중에는 바빠서 확인을 못한다 손 치더라도 장이 끝나고라도 이렇게 한 섹터로 묶어놓은 이 종목들, 관심 종목에 함께 이렇게 묶어서 이제 설정을 해놓은 이 종목들을 장 끝나고라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키오스크 관련 산업이 오늘 딱 봤는데 야,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중에는 뭐 2%, 3% 오른 종목도 있었는데 7% 뭐 조금 올라간 종목은 뭐 2%, 3% 올라가고 뭐 7%, 8%, 뭐 10%, 20% 올라간 종목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제히 상승을 했다. 그럼 이건 무슨 시그널이냐? 바로 키오스크 산업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겠다는 시그널이고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은 충분히 고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겠다.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20% 이상까지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일제히 상승했을 때 확인을 하셨다면 그때 공략을 들어가셨을 때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떤 걸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을 때 설마 다 올라가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설마가 사람 잡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제가 이 화면에 띄워드린 종목들이 일제히 한 종목도 빠짐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키오스크 산업만큼은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인데 아직은 그럴 정도로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으시고 일제히 종목들이 상승하는 날이 언제인지 오늘부터 기준으로 당장 내일부터 이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 장 끝나고서라도 체크를 하신다면은 놀라운 수익률, 고수익률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에서도 제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바로 제가 방금 전까지는 아니고 그 검색식 포착된 그 종목들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 이 나이스라고 적혀있는 이 나이스한 그 기업 우리 한국전자금융을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키오스크 산업 중에서도 지금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지금 자리가 심상치가 않다는 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너무 아름다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한국전자금융이 원래는 ATM기, CD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히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사업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ATM과 CD기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선두주자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 역시도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2013년도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좀 주춤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한국전자금융이 ATM, CD기 사업이 어느 정도 주춤하는 그 시기를 벗어나서 2013년도를 기점으로 꾸준한 매출 처리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이 사업 이제 수익률이 아니고 이제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여기 분야에 해당되는 ATM, CD기 관련된 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에서 꾸준한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뿐만이 아니라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기업을 뒷받침해주는 사업이다. 말 그대로 지금 더 나아가서 무인 자동화 기기, 영화관 아니면은 이제 식당, 카페 이런 데 이제 설치된 무인 자동화 기기 이런 데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려면은 기존 사업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어야 더 잘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ATM과 CD기 관련 사업이 어느 정도 주춤했던 시기를 지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다. 지금 이 기업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사업이다. ATM, CD기 관련 사업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기업이 이게 급등급락을 반복하는 이런 종목도 아닌데다가 꾸준히 우상향을 했지만 최근에 좀 주가가 살짝 주저앉았고 여기서 공략한다면 맥점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그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번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21선을 터치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21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61선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실제로 61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61선을 정확히 이렇게
등반하듯이 이렇게 올라타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이동평균선을 올라타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한 번 정도 급등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이 여기서 이제 급등세가 나와 주었고 다시 한번 횡보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21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또 급등.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타고 올라가던 종목이 지금 61선이 아니라 21선 터치하고 다시 한번 급등을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달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조정을 한번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121선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고점에서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을 잡으신 분들은 야, 이게 121선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121선까지 떨어지면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121선까지 떨어진 적이 없던 종목들,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오던 종목들, 떨어져 봤자 61선까지 떨어졌었는데 한번 61선 지지받은 다음에는 21선 지지받고 큰 폭으로 올라가줬다가 여기서 121선까지 떨어지는 이 그림, 이 차트를 제가 많은 종목들에서 자주 보았던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 지금 여기 보이시는 표시해드린 이 부분에서 맥점이다. 여기를 포인트로 해서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선과 61선도 지금 121선을 지지받은 게 다가 아니라 21선과 61선을 오늘 하루 만에 돌파를 해주면서 그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다는 점, 윗꼬리를 크게 달지 않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려주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급락을 할 일도 없고 다시 재차 121선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계속 꾸준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 기업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지만 나중에 앞으로 이제 키오스크 산업 관련해가지고 방금 전에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키오스크 관련 그 기업들, 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그 주가가 올라가주는 그날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이 종목을 공략한다든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소액으로 들어가지고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 전략을 이제 짜고 가신다면은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은 오늘 또 어떤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냐면 원래 이 한국전자금융을 계속해서 매수해오고 바닥부터 매집을 해오던 곳이 바로 기관이었는데 오늘 꾸준히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던 이 기관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밑에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한 이 수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지금 1000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을 해보셔야겠다. 그리고 오늘은 더 주목하셔야 될 게 개인은 팔았지만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줬다. 여기 주목을 하시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금투, 보험, 투신, 뭐 연기금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사들이는 날이었고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겠다. 조정 구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률, 키오스크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 종목에 대한 자리,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그렇고 수급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지금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지금 맥점을 공략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키오스크 산업이 일제히 반등을 줄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가는 그런 종목으로 탈바꿈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방송에서 이 키오스크 산업이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내 계좌를 배부르게 할 수 있을지 여기까지 지금 제가 공략을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 통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렸듯이 오늘의 이 키오스크 산업 이게 항상 주식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산업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하시면 주식이 한층 쉬워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산업이 이미 영화관뿐만이 아니라 요식업, 뭐 식당뿐만 아니라 또 카페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다가오고 있는 산업입니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산업이고 조금만 밖에 돌아다녀도 확장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오스크 산업, 지금까지 ATM, CD기 관련 사업으로만 치부됐던 이 사업을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이 기회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왔고요. 내일은 좀 더 양질의 정보, 그리고 또 우수한 기업, 좀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양질의 정보, 특급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의 키오스크 산업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음식점, 카페 등 일상생활 곳곳에 녹아있는 게 키오스크 산업이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슈가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더 큰 성장세가 기대되는 것이 키오스크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때문에 강의에서 보여주셨던 한국전자금융부터 브레인 콘텐츠까지 다양한 키오스크 관련 종목들 이제는 관심 업종으로 담아두시고 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할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한국전자금융은 앞으로의 더 큰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키오스크 산업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 이어간다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이 키오스크 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장세가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은 이게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지금 제가 앞으로 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 키오스크 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앞으로 사업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자세하게 한국전자금융과도 관련해서 맥점을 찝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이어지는 특급 정보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양질의 정보로 양질의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